레인보우 친구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냈나요? 벌써 꿈나라로 떠나는 시간이네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불을 꼭 덮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입가에 스르르 미소가 지어지지요? 이제 엄마 아빠께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볼에 뽀뽀를 해드리세요. 이번엔 엄마 아빠 차례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꼭 안고 잘 자, 행복한 꿈 꾸렴 하고 인사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레인보우 스토리 맘과 함께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잘 자요 우리 친구들. 달콤한 꿈 꾸길 바래요. Good night and sweet dreams. 청개구리. 옛날 옛적에 거꾸로 대장 아들 청개구리와 늘 거꾸로 행동하는 아들이 걱정인 엄마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노래를 부르면 아들 청개구리는 굴개굴개 하며 노래를 불렀지요. 엄마 청개구리가 이쪽으로 오렴 하면 저쪽으로 가야지 굴개굴개. 친구들에게 물장난을 치지 마라 하면 친구들에게 물장난을 쳐야지 굴개굴개 했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숲속에는 뱀이 많으니 냇가에서 놀아라. 하지만 거꾸로 대장 청개구리는 그럼 숲에 가서 놀아야지 굴개굴개 하며 숲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갔지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의 행동에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청개구리가 놀러 나가려고 할 때 엄마 청개구리가 말했어요.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놀아라. 큰 새에게 잡혀가면 큰일이니까.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들은 척만척하며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되도록 아들 청개구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찾아 나섰어요. 저기 저 멀리서 폴짝폴짝 뛰노는 아들 청개구리가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큰 새 한 마리가 커다란 부리를 벌리고 아들 청개구리를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위험해! 큰 소리를 치며 돌을 하나 큰 새에게 던졌어요. 그 사이에 엄마 청개구리는 재빨리 아들 청개구리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데리고 도망가다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 청개구리는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요. 병이 깊어진 엄마 청개구리는 걱정이 되어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꼭 묻어다오. 엄마 청개구리는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거꾸로 대장인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를 산에 묻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 청개구리의 말에 아들 청개구리는 훌쩍거리며 네 엄마 개굴개굴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죽던 날 주룩주룩 많은 비가 내렸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말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냇가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엄마 무덤을 걱정하는 청개구리의 울음이 개굴개굴 들려온답니다.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 옛날 어느 먼 옛날에 예쁜 색시가 시집을 왔어요. 한 송이의 꽃처럼 고운 색시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 칭찬에 기분이 아주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곱던 색시의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걱정이 된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며느라기야, 혹시 어디가 아프냐? 며느리는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다시 말을 했어요. 얘야,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 시아버지도 아버지니 내게 말해보거라. 그제서야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이 대답을 했어요. 아버님, 사실은 방귀를 뀌고 싶은데 방귀를 참아서 그렇습니다. 허허, 방귀라고? 그렇다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느냐? 방귀라면 마음껏 뀌도록 해라. 시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망설이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제 방귀는 아주 유별나답니다. 그 참, 내 앞에서 방귀를 마음껏 뀌어도 된다니까? 라며 시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그제서야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방귀를 살짝 뀌었지요. 뽕! 그 순간 며느리의 방귀에 집안이 흔들흔들.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허허, 이제 좀 시원하냐?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을 했어요. 아직 제대로 뀌지도 않았는걸요. 마당에 나가서 제대로 방귀를 뀌어도 될까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오냐, 실컷 뀌거라. 며느리는 모두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들 꼭 잡고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기둥을, 시어머니는 방문을, 신랑은 장독대를 붙잡았어요. 뽕, 뽕뽕뽕뽕뽕뽕뽕.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소리와 함께 방귀 소리가 들려오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신랑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우당탕탕탕탕. 아이고, 사람 살려요. 며느리 방귀에 시집 식구 다 날아가요. 잠시 후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불러 말했어요. 얘야, 네 그 유난스러운 방귀 때문에 온 집이 다 무너질 뻔했다. 아무래도 넌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겠구나. 며느리는 슬피 울면서 시댁을 나왔어요. 터덜터덜 울면서 힘없이 친정으로 향하던 며느리는 배나무 밑에서 잠시 쉬게 되었어요. 방귀가 마려워 배나무 밑에서 천둥번개 같은 소리를 내며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배나무의 배들이 후두두두두두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맛있는 배를 모두 주워 담아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문 밖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귀만 아니면 나무랄 데가 없는데.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 방귀로 이 달콤한 배들을 따왔어요. 감도, 대추도, 사과도 모두 딸 수 있어요. 그러니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대답을 했어요. 허허, 며느라기야, 네 방귀가 복방귀로구나. 그 이후로 며느리는 복방귀를 아껴두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만 방귀를 뀌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술부채. 옛날하고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없는 살림에도 늘 이웃과 나누며 지내는 착한 할아버지였어요. 같은 마을에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살았어요. 큰 집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절대 이웃과 나누는 법이 없었어요. 하루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해가 곧 지는데 오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지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큰 소리를 지르며 스님을 내쫓았어요. 썩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스님은 터덜터덜 길을 걷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해가 져서 오갈 데가 없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어서 들어오세요 라 말하며 흔쾌히 스님을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 스님께 대접해 드렸어요. 그렇게 스님은 편안히 하룻밤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스님이 떠나기 전에 고맙다며 빨간색, 파란색 부채 2개를 주고 갔어요.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채를 받고 난 후 빨간 부채를 펼쳐들고 살랑살랑 부채질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할아버지의 코가 쭉쭉 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코! 놀란 할아버지는 코를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당황한 할머니가 파란 부채를 집어들어 할아버지 코에 대고 펄렁펄렁. 그러자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코가 쑥쑥 줄어들지 뭐예요. 아하, 이것이 바로 요술부채로구나. 요술부채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신기한 요술부채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이 요술부채가 욕심이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몰래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집에 숨어들어 부채를 훔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오호라 어디 보자 내 코가 얼마나 길어질까 하며 빨간 부채로 살랑살랑 부채질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가 쑥쑥쑥 으흐흐 이거 참 재미있는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쑥쑥쑥 길어진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는 계속 길어져 하늘나라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자 하늘나라 임금님이 소리쳤어요. 아니 누가 감히 하늘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느냐? 여봐라 누구인지 당장 잡아오너라. 하늘나라 신하들이 욕심쟁이 할아버지 코를 잡아 기둥에 묶었어요. 아야야야야야 내 코가 왜 이렇게 아프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덜컥 겁이 나서 재빨리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몸이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지붕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갔지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외쳤어요.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움직였는지 하늘나라에 묶여있던 코가 스르르 풀려버렸지요.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땅으로 쿵 하고 떨어져 버렸답니다. 어린이 친구들, 구두쇠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구두쇠는 아끼고 또 아껴 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번 이야기 속의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재기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들이에요. 하지만 구두쇠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좋은 이야기가 된 것은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재기 영감의 행동을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두 영감 중에 누가 더 구두쇠라 생각이 되나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요. 자린고비 영감이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된장독 위에 앉았지요. 자린고비 영감은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 외쳤어요. 거기 서라 내 이놈, 빠르기도 하다. 어딜 도망가느냐, 개 섞어라. 자린고비 영감이 파리 한 마리를 쫓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마을에서 으뜸 가는 구두쇠였어요. 걸을 때 버선과 신발은 닿을까 맨발로 돌아다니고 먹는 음식도 쌓아두기만 하고 늘 밥상에는 밥과 간장뿐이었어요. 천장에 생선 한 마리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생선 한번 쳐다보았지요. 혹여나 자식들이 생선을 2번 쳐다보면 이놈아 짜다 짜 하고 호통을 쳤어요. 자린고비 영감의 마을에는 또 다른 구두쇠 달랑곱재기 영감도 살았어요. 이 영감도 자린고비 영감에게 뒤지지 않는 구두쇠였지요. 어떤 날은 시장에 나가서 새우젓통에 2손을 푹 집어넣고 주물럭주물럭 하고 집에 돌아와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었어요. 이야, 국이 참 맛나다 하면서요. 어느 추운 겨울날 자린고비 영감은 추워서 잠에서 깼어요. 구멍이 크게 난 방문으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어휴, 저 구멍을 어쩌지? 종이를 사서 붙이자니 돈이 너무 아깝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하, 종이를 주워다가 붙이면 되는구나. 다음날 자린고비 영감은 온 마을을 뒤져 종이 조각 하나를 주웠어요. 하지만 종이가 방문에 난 구멍보다 훨씬 작았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자린고비 영감은 곧장 주운 종이에 편지를 써 달랑곱재기 영감에게 보냈어요. 달랑곱재기 영감에게서 답장이 오면 그 종이로 문구멍을 막을 속셈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달랑곱재기 영감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맨발로 한달음에 달랑곱재기 영감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이보게,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을 보내야지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달랑곱재기 영감이 말했어요. 미안하네, 우리 집에 종이가 없다네. 그리고 내 그 종이로 우리 집 고장난 방문 구멍을 막았다네. 자린고비 영감은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뭐야? 내 허락도 없이 내 귀한 종이로 자네 문구멍을 막아? 어림도 없지. 내 종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네. 자린고비 영감이 문구멍에서 종이를 푹 잡아 뜯어서 가버렸어요. 자린고비 영감이 종이를 뜯어가자 달랑곱재기 영감이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이보시게, 내 그 종이 붙이느라 밥알이 4알이나 들었네. 내 밥알은 돌려주시게. 두 구두쇠의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재기 영감은 그렇게 한참을 투닥투닥 거리며 싸웠답니다. 용기를 담은 이야기, 도깨비 방망이와 개암. 도깨비 방망이와 개암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큰 복을 받는다라는 주제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큰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게으른 형과 부지런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욕심쟁이의 게으르기까지 한 형은 항상 마루에 누워서 뒹굴뒹굴. 착하고 부지런한 동생이 늘 집안일을 다 했어요. 어느 날 동생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서 부지런히 나무를 하는데 후드득 후드득 톡톡 바람에 개암이 떨어졌어요. 개암이네. 고소한 개암 많이 주워다가 형에게 가져다 주어야지. 동생은 개암을 주머니 가득 넣었어요. 부지런히 나무를 하고 여기저기 떨어진 개암을 줍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어요. 이리저리 어두운 산길을 헤매던 동생은 저 멀리 오두막 한 채를 보았어요. 오늘은 저기서 밤을 보내고 내일 날이 밝으면 산을 내려가야지. 동생이 오두막에 다가가 물었어요. 길을 잃은 나무꾼입니다. 해가 져서 오갈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만 머무르게 해주세요. 하지만 오두막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동생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앉아 쉬고 있었어요. 스르르 눈이 감기려고 하는 그때 오두막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밖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보니 무섭게 생긴 도깨비들이 오두막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깨비잖아. 동생은 후다닥 얼른 벽장으로 숨어 들어가 도깨비들을 지켜보았어요.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뚝딱 두드리자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반짝반짝 보물이 한가득. 얼씨구나 절씨구나 도깨비들의 잔치를 열어보세. 벽장 속에서 몰래 도깨비들을 지켜보던 동생은 먹을 것을 보자마자 배가 고파졌어요. 꼬르르르르르. 아, 점심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니 배가 고프네. 아, 맞다. 주머니에 개암이 있었지. 동생은 호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개암을 깨무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딱, 딱, 딱.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잔치를 하다 말고 아이쿠 집이 무너진다 하면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두막에는 도깨비들이 두고 간 음식과 보물이 한가득. 동생은 날이 밝자 보물과 음식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에게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형도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간 형은 나무는 하지도 않고 주머니 가득 개암만 땄어요. 툭툭 후두득 툭 투둑. 이제 도깨비 오두막에 가서 도깨비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군. 형은 밤이 되기도 전에 도깨비 오두막 벽장 속에 들어가서 도깨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밤이 되었어요. 저 멀리 도깨비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형은 개암을 입안 가득 넣고 깨물기 시작했어요. 딱! 딱! 어랏,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보물과 음식을 모두 가져간 겁도 없는 녀석이 오늘 또 왔네? 이 녀석 혼쭐을 내줄 테다. 도깨비들은 후다닥 오두막으로 들어가
벽장 안에 숨어 있던 형을 끌어내어 흠씬 두드려 팼어요. 요 녀석 어디 한번 혼나봐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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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못했어요. 도깨비님들 용서해 주세요. 도깨비들에게 혼이 난 형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흐흐흐흐흐.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도깨비들에게 혼이 났단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도 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될게 아우야. 도깨비에게 혼이 난 형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리 레인보우 스토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도깨비 방망이가 생기면 어떤 주문을 외워보고 싶어요? 레인보우 스토리 마마는 도깨비 방망이가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주문을 빌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주문을 외워보아요. 뚝딱! 우리 레인보우 친구들 상상력이 쑥쑥 자라는 엄마가 읽어주는 잠자리 동화 잘 들었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자요. 다음번 이야기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